까꿍! 문학의 삶이 되어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선박사입니다. 까꿍! 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원시적이면서 가장 쿨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인사말이 까꿍이죠. 우리 이 인사말을 엄마한테 다 배웠었잖아요. 까꿍하고 엄마가 나타났을 때 아기는 안심하잖아요. 거기에서 우주가 평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오늘은 표지, 인생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하면 이정표, 표지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표지판을 우리 삶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연관 짓는 것은 표지라고 해요. 우리가 엄청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울 때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미아리로 갈까요? 차라리 부산으로 갈까요? 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은 노래 한번 부르면 찾을 수가 있고 표지판 보고 이정표 보면 되는데 우리의 행복에 대한 관한 것을 고민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우리 인생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표지를 보는 눈을 기르면 이것도 그다지 어려울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4가지의 문제를 낼 테니까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식당의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번째,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돈 이외에 기부, 환경, 음악, 뉘앙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된 분은 인생의 마음의 표지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빨간 표지가 바람에 팔랑팔랑하죠. 이 표지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표지들이 있거든요. 전 영상에서 빨간 표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 보셨어요? 그 표지는 산악회원들이 여러 명이서 이동할 때에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기나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목표만 같지 가는 길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빨간 표지를 보고 따라오라는 표지예요. 그런데 그 표지를 아무도 몰라도 산악회원들은 빨간 리본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회원들한테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표지가 수없이 널려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고 나뭇잎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표지와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볼 줄 모르거든요. 자,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일부러 거꾸로 들었어요. 그래야 자세히 보시라고. 파울로 코엘ho 소설 연금술사에는 아주 사소한 내용으로 사람을 바꾸어가는 내용인데요. 원래 연금술이라고 하면 그런 금속, 비금속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귀금속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해요. 귀금속을 만들어가는 주술적인 것을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이 연금술사 책에는 사소한 말들, 사소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산티아고라는 한 인간이 자기의 내면의 소리, 자기가 정말로 행복한 자기 꿈을 찾아가는, 자기의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너무 사소하고 소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길거리에서 사기당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면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할 때에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이 사람에게 그 소원을 이루도록 몰아준다는 것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자의 행운이 잘 따르잖아요. 왜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 우주의 모든 기운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막 몰아주기 때문이죠. 표지, 우리 인생의 표지를 보는 것은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계속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표지 하나가 표지 둘을, 표지 셋을 계속 연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데,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티아고가 표지 하나를 볼 줄 알게 돼요. 그 이후로 표지를 계속 발견하게 되거든요. 표지는 자기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볼 때에 표지가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네 가지의 테스트를 할 때에 첫 번째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는 공원이 있는 걸 아는 사람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도시화 되었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집 주변에, 공원 주변에 운동기구가 없는 것이 없는데요. 운동기구를 이용할 줄 알고 그 공원을 산책함으로써 우리는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공원에서 운동기구 하나를 활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거나 하면 몸만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함께 더불어서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의 몸과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연금술사에서는 이 법칙을 단순한 것의 유대한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한 것이 가장 유대한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길을 가면서 자기의 보물을 찾으러 가면서 60마리의 양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해요. 근데 이 60마리의 양을 30마리를 잃어버리고 30마리를 또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어떤 소년에게 돈을 모두 사기당하게 되어서 가진 것을 계속 잃어버리는데, 가진 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표지를 계속 보게 되는 안목과 표지를 보는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양 30마리, 60마리를 계속 잃어버렸을 때 산티아고가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엄청 자유롭게 자기의 꿈을 찾아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 자유롭다는 거, 그 자유로움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으로, 엄청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표지를 계속해서 행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는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거리의 거지들, 거린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크리스탈 가게에 일을 하게 될 때에 크리스탈 사장님이 산티아고를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곳에 말도 할 줄 모르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산티아고가 이 크리스탈 가게에 와서 딱 서 있자마자 손님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사장님은 산티아고를 손님을 몰아라주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그 크리스탈 가게 일을 하면서 그 크리스탈 가게가 언덕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크리스탈 그릇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는 사장님께 이곳에서 크리스탈 잔에 차를 파는 것으로 한번 추가해보자, 차를 같이 팔아보자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사장님은 처음에 못마땅했지만
어렵다고 했지만 산티아고 말대로 크리스톨 잔에 차를 같이 파는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와 더불어서 크리스톨 가게는 엄청 성장해서 산티아고는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또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산티아고에게 그 크리스톨 가게 사장님이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네는 양치기로 되돌아가지 않을 걸세.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60마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크리스톨 가게에 들어왔지만, 이 사장님의 메시지 들으면서 또 자기 삶의 표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후나 뉘앙스나 느낌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 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대학 하나는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이고 대학 하나는 충청도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 두 군데를 모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되고 2차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전라도에 있는 한의학 대학으로 엄청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출발을 했는데도 한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6시간 전에 출발해서 가는데 뜻밖의 변수가 있더라고요. 안개가 너무너무 많이 껴서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차 앞에서 바로 차가 한 1, 2m 앞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안개가 너무 심하면 불빛, 깜빡이 등 이런 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걸 처음 경험했는데, 앞에 차가 사라지고 앞에 차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차에 비상등까지 다 켜고 간 이유가, 뒤에서 우리 차도 그렇게 안 보일 거잖아요. 1차 서류를 합격하고 2차 면접을 가는 아이를 태워가지고 가는 차라서 늦을까봐도 걱정이고 안전도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은 시간에 9시에 겨우겨우 학교를 찾아서 도착을 했어요. 그 후에 일주일 뒤에 그렇게도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제가 갔는데도 속도 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더라고요. 근데 충청도에 있는 학교도 이제 합격이 되고, 전라도에 있는 한의학과 둘 다 똑같은 한의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할까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온 가족이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충청도에 있는 한의학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안개라는 막막함, 2m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느낌, 그러면 앞으로 그 전라도 대학에서 서울까지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도 너무너무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기후나 이런 거를 가장 감안해서 그 자유롭게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왔다 갔다 하게 용이한 충청도에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다니는데, 뜻밖에도 그 대학을 선택하고 다양한 것에 대한 행운들이 또 같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후 환경 그런 메시지들이 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삶을 표지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길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은 되게 어떤 에너지가 몸에서 막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위가 편해서 그게 소화가 되고 내 삶에 에너지로 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특별히 어떤 나쁘게 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2, 3일 동안 괜히 기분이 나쁜 사람 있죠. 그것은 우주에서 이 우주의 기운들을 봤을 때 그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우주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에 가까이 있으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런 표지로 읽으면 훨씬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꿈을 찾아서 우리의 행복한 자아를 찾아서 떠날 때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되느냐가 또 문제죠.
어느 정도 속도냐면 이 차스푼이죠. 이 차스푼에 올리브유를 담아서 이 올리브유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속도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걸어가면서 풍경도 보고 생각도 하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 올리브유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속도래요. 마찬가지로 연금술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집에 있는 멋있는 양탄자를 깔아놓고 이불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서 한 방울 흘리지 않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속도예요. 그 속도로 걸으면 다 감상할 수가 있대요. 다음 영상은 올리브유를 담아서 천천히 걸어보는 그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